2021년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의 한 극장에서 열린 발레 공연. 예술을 그려낸 천사의 춤. 발레계의 센세이션을 일으킨 소녀. 특히 한 10대 발레리나에게 세간의 찬사와 함께 관객들의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10대인데 아주 엄청난 실력파인가 보네요. SNS에도 큰 화제를 모으며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발레리나의 무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어머나. 어? 와, 팔이 없구나. 근데 균형을 잡을 수가 있나? 두 팔이 없으면 아무래도 훨씬 불리하잖아요. 네. 비록 두 팔은 없지만 무대에 그 누구보다 환한 미소로 아름답게 춤을 추는 발레리나. 올해 17살인 비토리아 부에노인데요. 사실 이 부에노는 선천적으로 두 팔이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고도 아니고 선천적으로. 근데 처음에 발레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다 말렸을 것 같은데. 네, 부에노가 발레리나의 꿈을 꾸게 된 건 5살 때 물리치료사의 권유로 치료차 발레를 시작한 직후였는데요. 엄마, 나 발레가 너무 좋아요. 나중에 멋진 발레리나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부에노를 본 당시 마을 사람들은요. 아유 세상에. 아유 팔도 없는 애가 무슨 발레를 한대. 아직 애라 그런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네. 이 두 팔이 없는 부에노를 보며 수군거렸고요. 부에노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게다가 두 팔이 없는 부에노가 온몸으로 춤을 추는 발레리나가 되겠다는 그 꿈은 너무도 비현실적인 듯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편견 가득한 시선에 좌절하지 않고 반드시 발레리나의 꿈을 이루리라 다짐한 부에노. 물론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발레를 배울 때 봉을 잡고 기본 자세를 배우죠. 맞네. 저렇게요. 그러나 두 팔이 없는 부에노는 이 봉에도 의지할 수 없었는데요. 게다가 턴이나 점프 동작도 팔이 없으니 오로지 두 발로만 중심을 잡기 위해 이를 악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넌 팔이 없으니까 안무를 제대로 할 수 없잖아. 이쯤에서 그만 포기하지 그래? 여전히 많은 사람이 부에노는 팔이 없기 때문에 절대 발레리나가 될 수 없을 거라 여겼는데요. 그런 세간의 편견에 굴하지 않고 남들보다 2배, 3배 더 많이 피나는 연습을 한 부에노. 그리고 그 결과 비록 팔은 없지만 부에노는 몸짓, 발끝, 표정으로 아름답게 동작을 표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아카데미 소속 발레리나로서 당당히 무대에 오르는 부에노. 제게 팔이 없다는 사실은 작은 디테일일 뿐이에요. 제가 춤을 추면 관객들은 팔이 없다는 사실을 금세 잊어버리거든요. 엄청난 자신감이네. 대단하다 진짜.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혹시 그 꿈을 이루는데 무언가 망설여진다면 부에노가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린 장애를 넘어설 수 있어요. 우린 우리의 꿈을 쫓아야 합니다. 편견을 극복한 인간 승리 19 4위 공개합니다. 오모를 딛고 이룬 교사의 꿈. 이번엔 조금 특별한 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이 중학교에서는요, 학생들이 직접 나서서 선생님을 도와서 학습지를 나눠주거나 선생님 대신 칠판에 글씨를 적기도 하고요. 복도에서 선생님을 마주치면 큰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외칩니다. 그 이유, 바로 시각장애인 국어교사 강신혜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또 일상생활 얼마나 불편하실 텐데 이걸 넘어서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단하시다. 국어잖아 또 그리고. 뭐 써온 글을 봐야 될 텐데. 선천적 시각장애로 늘 어둠 속에서 살아왔지만 강신혜 선생님은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모두 기억합니다. 저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누가 누군지 다 알 수 있어요. 눈 대신 몸과 마음으로 학생들과 교감하고 싶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아신다는 거잖아요. 와. 더 예민하게 들으시겠죠. 오히려 목소리로 훨씬 예민하게 들으시는 거죠. 아니 근데 임용고시 뭐 이런 것도 봐야 되잖아요. 교사 되려면. 강신혜 선생님은 어린 시절 자신이 설명한 내용을 친구들이 이해하는 모습에 행복을 느꼈고 그렇게 국어 교사의 꿈을 품게 됐다고 합니다. 감동적이다.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 내내 1등을 하고 대학에 합격했지만 교사가 되기까지 수많은 역경이 있었는데요.
우선 임용고시 공부를 하려 했지만 시중에 점자로 된 임용고시 교재가 부족했던 겁니다. 있긴 있어. 겨우 어렵게 구한 점자 교재로 임용고시 공부를 시작. 책 한 권당 5번에서 많게는 10번까지 반복하며 공부하는 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첫 임용고시는 아쉽게도 3차인 수업 시연과 면접에서 낙방. 이때 한계를 느끼고 방황하기도 했지만 절대 좌절하지 않았고요. 부모님 앞에서 끊임없이 수업을 시연해보며 자연스러운 몸짓을 익히고 또 익혔답니다. 그렇게 2012년 임용고시 2번째 시도 만에 마침내 평생 꿈에 그리던 국어 교사의 꿈을 이루게 된 겁니다. 야, 이게 불평과 불만으로 그냥 안에 이게 아니잖아. 이걸 뚫어내겠어 이런 의지를 가지신 거잖아. 포기하지 않고. 정말 대단하시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는 강신의 선생님처럼 앞을 볼 수는 없지만 학생들의 미래를 밝혀주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그 누구보다 선명한 그들의 꿈과 열정에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편견을 극복한 인간 승리 19 3위를 공개합니다. 현실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이 보시기에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사랑하고 피고인을 존중하는 마음만은 여느 변호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을 도와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속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천재 변호사 우영우가 숱한 또 화제를 모았었죠. 그 우리 사회에서 이제 장애라는 화두를 갖고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 또 포인트가 있었던 네, 드라마예요. 뭐 이것도 편견이긴 한데 과연 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저렇게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갖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드라마 속 우영우와 비슷한 실존 인물이 미국에 존재합니다. 플로리다 최초 자폐를 가진 변호사 헤일리 무스입니다. 오, 진짜로 존재를 하는군요. 신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증상인 건가요? 우영우하고? 자, 헤일리는 3살 때 100피스짜리 퍼즐을 맞출 정도로 똑똑했지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으로 판정. 여기서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이란 드라마 속 우영우처럼 지능은 낮지 않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류와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증상을 일컫는데요. 이 때문에 의사는 헤일리가 직업을 갖기조차 어려울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말하고 쓰고 남들 돕는 것도 좋아하는데 근데 이거 변호사들이 하는 거 아닌가? 모두가 장애인이라 안 될 거라 생각했던 그녀가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2019년 플로리다 최초 자폐인 변호사로 로펌에 채용됐는데요. 이게 뭐 드라마 속 일이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진짜 현실에서도 가능한 거군요. 로펌에 들어갔대잖아요. 물론 쉬운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헤일리 역시 자폐로 인해 감각이 예민해 소음은 그녀에겐 불안 요소. 대신 남들보다 부족한 점은 그녀의 천재적인 암기력으로 극복. 수많은 사건 관련 이름, 장소, 용어들을 사진 찍듯 모조리 외우는 능력 덕분에 주로 방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반테러 사건과 의료 소송을 해결했는데요. 그리고 헤일리는 현재 장애인법 관련 컨설팅 일을 맡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작가, 예술가로도 활동. 우리는 사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폐인이 변호인인 게 예외가 되거나 특별해져서는 안 됩니다. 라며 여전히 사회 속에서 장애인을 향한 편견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편견이라는 단어만 손으로 가리면 더욱더 중요한 진실을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요? 편견을 극복한 인간 승리 19 2위를 공개합니다. 모모만에 깬 편견. 2021년 7월 20일 인류가 달에 처음 발을 디딘 지 52년 만에 첫 민간용 우주로켓 뉴 셰퍼드가 우주여행을 마치고 무사히 귀환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당시 우주여행을 추진한 제프 베이조스만큼이나 주목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 82세의 나이로 최고령 우주여행자가 된 윌리 펑크입니다. 근데 우주에 나가려면 뭐 여러 가지 훈련도 받아야 되고 뭐 좀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80대라는 나이를 극복하고 도전하셔서 오늘 주인공이 되신 건가요? 사실 그녀가 이번에 주목받게 된 이유는 무려 60년 만에 편견을 극복하고 우주여행자라는 꿈을 이뤄냈기 때문인데요. 자, 1961년 나사에선
여성들도 우주의 무중력 상태를 견딜 수 있는지를 실험하기 위해 일명 머큐리 13을 선발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25명은 의자에 묶여 귀에 얼음물 주입, 소리와 빛이 차단된 감각 차단 탱크 안에서 오래 버티기, 방사능에 노출된 물 마시기 등 남자들도 해내기 힘든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했는데요. 미군 비행 교관이었던 월리는 우주에 가고 싶다는 꿈 하나로 감각 차단 탱크에서 무려 10시간 넘게 버티며 혹독한 훈련을 통과, 최종 13인 안에 들었지만요. 아, 여자가 우주에 나가서 뭐해? 남자 비행사로 충분하잖아. 이런 여자라서 안 된다는 편견 때문에 우주 비행의 꿈은 좌절. 이후에도 수차례 지원했지만 총 4번이나 여자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는데요. 이게 다 편견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자는 할 수 없다. 아니 근데 사실 고문에 가까운 훈련이었다면서요. 그 힘든 거 다 이겨내고 결국은 통과를 했는데 다 물거품 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원리는 편견 때문에 마냥 좌절하진 않았습니다. 이후 미국 연방항공청 최초 여성 검사관, 미국 국립교통안전위원회 최초 여성 항공안전조사관, 그리고 19,600시간의 비행 기록과 무려 3,000명 이상의 파일럿을 키워내는 등 평생을 항공 분야에 종사했는데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그 꿈이 희미해질 무렵인 2021년, 제이프 베이조스의 초청을 받아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우주여행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이고. 그리고 평생을 편견과 맞섰던 그녀는 저에게 여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당신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뭐든 이뤄낼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고요. 한 항공업계 종사자는 원리는 여성들이 한번 거부당한 기회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건 절대 늦을 때가 없다는 걸 증명했다며 편견을 깬 그녀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 중 들린 희소식. 한국 여자 배구 4강 진출. 올림픽 역대 최고 성적. 바로 대한민국 국가대표 여자 배구팀의 선전이었습니다. 한일전 역전했잖아. 8강에 그렇습니다. 5세트까지 가서. 그 다음 승부도 진짜 대단했어요. 사실 진다 그랬거든요. 세계 랭킹 4위 터키 꺾었죠. 주장 김연경 선수를 비롯해 양효진, 박정아 선수 등 대표팀 선수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멋진 성과를 냈었죠. 그리고 이 선수들 곁에는 2019년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한 이탈리아 출신의 라바리니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가대표 여자 배구팀의 4강 신화를 이끄는 라바리니 감독이 사실은요, 일평생 배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 프로 배구 선수도 아니었고요. 심지어 아마추어나 유소년 레벨에서도 전혀 배구 선수로 뛴 이력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 감독은 좀 유명 선수 출신이나 아니면 유명 선수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선수를 좀 해본 분들이 많이 하기 마련인데 근데 근데 이분은 이분은 아예 안 했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경험이 없다. 이게 바로 편견인 겁니다, 여러분. 아하. 운동 자체를 좋아하기보다 감독으로서 팀을 이끌고 선수들을 관리하고 큰 꿈을 향해 나가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선수로서 강력한 스파이크 기술을 연습하는 대신 팀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1995년 16살 때 고국인 이탈리아에서 유소년 배구팀의 어시스턴트 코치로 함께하게 된 라바리니. 처음에 지도자로서 크게 주목받는 포지션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아니 코트에서 제대로 배구 해본 적도 없으면서 배구를 알긴 해요? 비선수 출신이란 이유로 코치의 자격을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세간의 편견을 깨기 위한 그의 선택은 전술 분석. 상대팀의 특성에 따라 어떤 전술을 쓸지 큰 그림을 그려나간 겁니다. 그렇게 이탈리아 유소년, 청소년, 프로팀까지 단계적으로 지도자의 길을 밟아가며 주목받기 시작한 라바리니 감독. 2019년에는 또다시 세간의 편견을 깨고 한국 배구 최초의 외국인 감독으로 부임했는데요. 와우. 그런데 라바리니 감독을 찾아온 위기. 올림픽 직전에 출전한 2021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에서 7연속 패배를 기록. 아이. 이에 일각에서는 라바리니 감독에 대한 불신을 표하기도 했지만 라바리니 감독은 지도자로서 선수들과 개별적으로 대화를 하며 팀워크를 재정비. 뿐만 아니라 위기의 질서가 강한 스포츠계에서 감독과 선수의 벽을 허물고 친근히 대화, 치밀한 분석력으로 팀을 이끌며 도쿄올림픽 4강 신화라는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일평생 배구를 해보지 않은 비선수 출신인 라바리니 감독.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배구가 전부였기에 그의 멋진 커리어가 빛날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2022년 7월 미국에서 열린 세계 육상 선수권 여자 100m 결선 경기. 당시 치열한 접전 속에서 1위로 피니시 라인을 끄는 선수는 자메이카의 스프린터 셸리 앤 프레이저 프라이스입니다. 그녀는 경쟁자들보다 작은 152cm의 아담한 키 때문에 포켓 로켓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작은 키를 극복한 육상 선수기 때문에 소개하는 겁니까? 그녀가 정말 대단한 것은 폭발적인 스피드가 필요한 육상 단거리 선수의 전성기는 보통 20대 중후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나이는 36세, 그것도 2017년에 아이를 출산한 엄마 스프린터라는 겁니다. 36에 아니, 게다가 애기 엄마. 출산, 그러니까 그럼. 출산이 커요. 제가 볼 때는 진짜. 네, 다 큽니다, 제가. 근데 이분은 애를 낳고 돌아와서 다시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라바리니가 뭐 출산한 적은 없잖아요, 그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을 시작으로 2009년 베를린 세계 육상 선수권, 2012년 런던 올림픽, 2013년 모스크바 세계 육상 선수권, 2015년 베이징 세계 육상 선수권 등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자메이카 단거리의 상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셸리의 시대도 이제 끝났네. 운동선수가 30대 출산까지 했으면 끝난 거지. 이미 운동선수로서는 고령인 30대 중반, 거기에 엄마가 아닌 운동선수로서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임신에 더 이상 달릴 수 없을까 봐 두려운 나머지 펑펑 울기도 했었다는데요. 그러나 편견에 좌절하기보단 정면 돌파하기로 한 셸리. 그녀는 출산 후 트랙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가 전성기 시절 포켓 로켓의 실력을 보여줄 거라 기대하지 않았는데요. 출산을 떠나서 일단 전성기 지났고요. 나이로 봤을 때도. 그리고 또 출산하면 신체가 아예 달라지니까 거의 불가능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새벽 5시 30분부터 훈련하고 남들보다 2시간 더 달리고 그렇게 노력한 결과 2019년 도하 세계 육상 선수권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차지. 그리고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선 은메달을 목에 걸더니 올해 미국 세계 육상 선수권에서 무려 10초 67! 대회 세계 신기록보다 0.03초 앞당기는 저력을 보여주며 편견을 보란 듯이 와장창 깼습니다. 경력 단절이 아예 없네요.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출산으로 이제 뜻하지 않게 자기 일을 그만두고. 그죠? 포켓 로켓에서 이제는 마미 로켓으로 돌아온 그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양한 이유로 여자 스프린터들이 트랙을 떠났어요. 다행히 출산한 30대 중반 스프린터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정말 기쁩니다.